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고래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들고 왔고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과 관련해서 XRP에 대한 주요 혼란을 해소한다는 이런 소식이 왔는데, 자, 과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의 측근 마이런 연준 의사입니다.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이사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시급하다는 소식까지. 그래서 미중 갈등은 어디까지 해결이 되었고 금리는 언제 또 결정이 될까? 그리고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효과들이 나오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죠.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에서 전례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인 건데요. 자,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번 불장에서 진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가야지만 나중에 폭락장이 오게 되었을 때 후회가 없는 일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많이 올라가길 바란다. 상승이라고 댓글창에다가 상승 두 글자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미친듯이 다 올라갈 겁니다. 상승이라고 안 적은 분들, 그런 분들 계좌가 안 나아지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다 같이 상승이라고 적어주셔서 수익 많이 바라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그리고 댓글창에다가 수익 보셨던 분들 다시 한번은 축하드립니다. 만트라 같은 경우에 3%, 5%, 서싱트 13% 수익까지 꽉꽉 채워드려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플라즈마 같은 경우 어제 또 추천드리면서 7%짜리 수익도 이런 수익들 꽉꽉 채워드리고 있죠. 오늘의 영상에서도 정말 좋은 종목 추천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종목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는 XRP 리플에 대한 부분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리플은 뭐고 XRP는 뭐냐? 리플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이 리플인 거고 XRP는 이 코인의 이름, 디지털 자산의 이름이 XRP다. 자, 그러면서 XRP 원장이라는 것도 XRP 레저도 따로 별도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름 부르는 게 리플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편해요. 그냥 제 영상에서만큼은 그냥 리플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요거는 알고 가셔라 라는 부분만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는 거고요. 자, 결국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은 리플의 최근 동향과 일치를 한다. 자, 미국의 국립은행 설립 신청을 한 거고 설립이 된 건 아니에요. 설립 신청까지만 된 상황인 거고 유동성 허브의 확장과 그리고 2024년도 12월 달에 RLUSD라는 스테이블코인 출시 등이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가져다 주게 되지 않을까 잔뜩 기대가 되는 이런 부분인 건데, 자, 이런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플을 가격은 굉장히 좀 저조해서 조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적인 관점도 제가 여러분께 오늘의 영상에서 다 담아드릴 거예요. 집중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것과 함께 ETF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죠. 10월 14일 날짜로 S1 최종 수정안이 이렇게 제출이 되게 되었고, 자, 여기 수정안에는 XRP 레자라는 티커로 거래될 예정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정된 분이 이렇게 SEC에 이렇게 서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스테이킹은 이거는 코인을 맡겼을 때 플러스 알파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걸 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느냐? 이걸 왜 뺐어? 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에게는 리플 유저분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왜?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넣는다 그러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이거에 대해서 뭐 증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증해야 되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을 요구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스테이킹 프로그램 뺐다. 빠르게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자, 그래서 ETF 승인 일정으로서는 10월 18일부터 25일 사이 이렇게 요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일정표를 좀 보여드리자면, 네, 솔라나 같은 경우 뭐 비트와이즈나 21 쉐어즈가 신청을 했고 10월 16일 날짜, 오늘 날짜인데 미국의 셧다운 사태가 일어나서 이게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승인 가능성이 일단은 현재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장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없다라는 뜻을 혹시라도
반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XRP 리플 같은 그레이스케일의 10월 18일 날짜가 가장 빠른 날짜고 그리고 10월 25일까지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결국엔 미국이 셧다운 사태만 해결된다면 이 부분은 빠르게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XRP 리플이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결국엔 셧다운 사태 끝난다. 뭐다? SEC 승인하겠죠. 승인하면 XRP 리플 또다시 한 번 더 껑충하고 점프하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트레이딩적인 관점이죠.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가는데 얼마까지 가긴요.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게 XRP 리플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원화 마켓에서는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프리미엄이 현재 7.7%입니다. 차트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건데 해외 대비해서 7.7%더 비싸다는 거예요. 해외는 3,676원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매매가 되고 있죠. 해외는 3,400원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요. 바이낸스, 크라켄 거래소들 3,400원대 거래되고 있어요. 원래 차트상으로는 여기가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요 라인.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은요. 여러분이 바이낸스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코인 베이스 같은 이런 큰 거래소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걸 보면은 XRP 리플 차트 봤을 때 어때요?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요거 부딪힐 때 어제 저녁에 뭐라 그랬어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조정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현재 2.4달러 구간까지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왔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간 대비해서 얼마나? 5.9% 이렇게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잠깐 보면은 제가 스타코인 채널에도 올려드렸었죠. 스타코인 채널에 9시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추천 종목도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점검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약간의 반등 구간은 보여줄 수 있어요. 2.47달러라든지 이 구간까지는 반등 가능성은 조금 있죠. 구름대에서 지금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가라? 저는 절대 뜯어 말릴 겁니다. 자, 확실하게 들어가려면요. 최소한 이 파란 색깔 이평선을 뚫고 안착까지 완료를 해줘야 돼요. 안착. 근데 안착을 했을 때 파란 색깔 이평선이 이렇게 하반 각도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더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해서 뚫고 안착할 때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XRP 리플을 안심할 수는 없는 자리다. 요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불편하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좋은 구간에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XRP 리플 유저분들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뉴스 보면서 트레이딩적인 관점들도 제가 추천 종목들도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혹시 영상 하단에 구독 안 하셨어요?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이 영상들 계속해서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깜빡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지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게요. 그리고 제가 잠깐 시간을 말씀 안 드렸는 것 같은데 시간은 7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인 거겠죠. 자, 미국이 결국에 중국과 관세 협박을 이렇게 압박을 당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에 이뤘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무역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3,500억 달러 그리고 일본은 6,500억 달러 선지급 형태로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렇게 소식이 올라오게 되는데 자, 선지급 형태가 아니라 투자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이 새 협정에 모두 동의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족할까요? 우리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어떻게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이렇게 제출이 되었는데 연준에서는 뭐라고 밝혔습니까? 소비 지출은 소매 판매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했다. 자, 그리고 무역 전쟁으로 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출을 줄인 거예요. 소비를 줄였다. 제조업은 높은 관세와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이래서 굉장히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누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근데 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경제를 어렵게 만들까? 영상을 잘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용시장에 대해서 노동 수요는 다소 약화되었다. 노동 수요가 감소되었다는 건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서비스 비용의 증가가 물가 압력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이 결국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건 중에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조금 추가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자, 그래서 연준의 셧다운 사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트럼프가 바라는 게 이거였다라는 겁니다. 연방 법원이 일단은 공무원 해고에 대해서 해고 조치를 하지 말라, 중단 명령이 나왔어요. 법원에서. 그러면 일단 공무원 해고는 중단이 돼서요. 좋은 거죠. 셧다운 기간 동안에 해고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을 의향을 밝혔다. 누가? 연방 법원의 법원 판사가. 일반적인 셧다운 상황에서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월급이 안 나가요. 여러분들 월급 안 나왔어요? 월급 안 나오면 쓰던 거 그대로 쓰실 거예요. 먹는 거 줄이겠죠. 여행 줄이겠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가겠죠.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할까요? 안 할까요?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라는 게 결국엔 트럼프의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 결정은 언제? 2025년 10월 30일 그리고 12월 1일, 11일 두 번에 걸쳐서 일단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9월, 11월, 12월 자, 트럼프가 당선 소식 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금리 내렸고요. 그리고 당선하기 전에 9월 19일 날 한 번 또 내렸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금리를 내렸어요. 근데 이걸로 모자란다. 더 내려라. 2번 더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금리 내리면 어떻게 돼? 알잖아요. 금리 쫙 내렸잖아요. 2019년, 20년에. 비트코인 얼마 됐어요? 1,000만 원짜리가 8천만 원까지 쫙쫙 치고 나갔던 겁니다. 5배 이상 쫙 치고 나갔던 게 결국엔 시장에 돈을 푸니까, 금리를 내리니까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든 금리 내렸어. 대출 받아야지. 투자해야지. 이때 돈 벌어야지. 결국에 이 심리가 결국엔 비트코인 8천만 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대형 종목들, 에이다 같은 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대형 종목들로 끌고 가시면 여러분들 수익들 쫙쫙 채워둘 수 있는 거고, 제가 중간중간에 단타 드리는 거 그걸로 탁탁탁 드시면 돼요. 이게 되시겠죠? 자, 그리고 ETF 자금 어제 날짜로 3,300억 이더리움 들어왔어요. 이더리움 말고도 비트코인도 1,460억. 오랜만에 돈이 좀 많이 유입이 되었고, 자, 이게 점심시간에 12시 정도 되면 한 번 더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유출입 되는 이 물량이 12시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전용 영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집계가 다 끝나게 되면.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더리움에 관한 부분인 겁니다. 이더리움에서 전례 없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해 눈살을 찌푸렸다. 팍소스 300조 달러, 300조도 아니고 300조 달러. 천문학적인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세계 근간을 뒤흔들었다. 자, 결국엔 이 부분은 미국의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열겠다.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도입한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미국 은행들이 총 갖고 있는 돈이 60조 달러인데 얘가 발행한 게 300조 달러로 발행했던 거예요. 와, 이런 미친 짓을 벌였나? 팍소스가. 전 세계 은행들이 갖고 있는 것도 100조 달러인데 전 세계 풀려있는 돈의 3배를 팍소스가 뭘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신속하게 소각주소로 이동돼서 사라진 건 다행이에요. 근데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이 돈을 가지고 누가 중간에 갑자기 소각하기 전에 해커가 여기에다 들이댔어. 또는 팍소스의 관련자가 이 스테이블 코인 갖다가 딴 생각을 가졌어. 최근에 폭락 사태 왔잖아요. 폭락. 이 폭락 사태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코인을 미친 듯이 사요. 그럼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막 비트코인 막 50%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각국의 거래소를 다 싹 다 매수해서. 그런 다음에 갑자기 한번 폭락이 나와요. 그럼 시장은 끝난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이 정도 규모는 아니겠지만 26년도에요. 분명히 그런 사태 한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FTX 사건, 그 정도 급의 사건은 26년에서 27년 사이에 분명히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지금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고 있어요. 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정말 좋은 소식도 많이 올라와요. 잔뜩 올라가서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어질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는 이 올라가는 속도인데 떨어질 때는 아시죠?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태는 26년도에 한번 벌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25년도에 돈 바짝 벌어야 되는 거고 26년 초까지는 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진짜 우리가 돈 벌 만큼 벌 이후로는 코인을 한 1년, 2년 정도는 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만큼 벌어놨던 여러분들 자산 한순간에 반토막 날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일주일 전에 겪어봤잖아요. 며칠 안 됐잖아요. 순식간에 마이너스 30% 나는 거 보셨죠? 알트코인 들고 있는 분들. 비트 들고 있는 분들은 별로 걱정 없을 겁니다. 근데 알트코인 매매하는 분들 그렇게 겪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락을 한다? 여러분들 자산 80% 이상 까먹을 거예요. 8천만 원짜리가 2천만 원까지 꼬라박았던 거 아실 거예요. 21년도 하락하면서 22년 연말까지 2천만 원까지 갔어요. 비트코인. 4분의 1 토막이에요. 알트디어 작살났었죠. 그래서 25년도 바짝 긴장하고 돈 바짝 버셔라.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번외인데 국내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죠. 아시아태평양 회의를 하는데 세계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을 알릴 것이다. 와, 저는 이거 진짜 개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민주주의가 맞냐? 강제적으로 막 돈을 뺏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 상반기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가 4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물론 이건 나쁜 짓을 한 거죠. 기업주들이 나쁜 짓을 했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못 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사 시점에 일시 지급 받는 방식이죠. 근데 재정학화나 도산이 곧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분 제도가 있다. 현재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자, 여기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서 기업이 사전에 적립하겠다라는 겁니다. 좋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업들로부터 국민연금 받아내지 빡빡 받아내.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미리미리 받아놔요. 좋죠. 이것만 봤을 땐 좋단 말이에요. 근데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퇴직금이 아니라 연자가 들어요. 연금. 나중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퇴직금을 받을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국가가 갖고 있다가 야, 세뱃돈 받았지. 엄마가 나중에 줄게. 이지랄하고 있는 거 이게. 이 시스템이라고요. 여러분 국민연금 젊은 사람들 이거 믿어요? 나이 든 사람들 이거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겠죠. 저는요. 젊은 층에 탁해서 그런지 이거 이거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부분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왜 국가가 강제적으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지 전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국민연금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40대, 30대, 20대 분들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60세부터 받았죠. 65세부터 받기 시작하죠. 제 나이 되잖아요. 70세, 75세 돼서 받을 거예요. 근데 그때 충분한 그만큼 값어치를 하느냐 이 돈들이 점점 더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늦춰주고 있고 금액은 점점 내려가고 납부하는 금액은 늘려가고 있고 국민연금 안 내죠? 차량에다가 압류 걸어요. 강제적으로 그것도 국민연금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이게 진짜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선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이게 좋은 방책을 한번 누군가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강제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되돌려 받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나중에 어딨냐. 솔직히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그렇죠.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좀 언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코인으로 일단 돈이나 많이 벌어놓고 보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들고 계실까?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입니다. 일봉 보게 되면 606만 원의 가격입니다. 저는 매수하기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일단 600만 원 구간들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괜찮다. 네, 완전한 100% 바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관점은 어제 얘기해드렸던 시점 대비해서 또 이만큼 하락했죠. 7% 하락 나왔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자꾸 하락이 보는데 어떻게 해?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아무리 입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저는. 하락 저는 더 깊어져서 여기까지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디? 노란 빛각선. 5% 정도만 더 떨어져주면 얼마? 3,750달러 될 겁니다. 일단은 저는 3,800달러 밑으로 좀 떨어져주면 이더리움이요 꽉꽉 채워서 매수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업비트에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어. 7.5%야, 7.5%. 이거 비싸서 어떻게 사, 국내에서. 해외에서는 일단 600만 원이 안 되는데 국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해외는 지금 560만 원이요. 그러면 해외에서 달러로 사갖고 국내로 갖고 오잖아요. 7%짜리 수익 그냥 띵동하고 먹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참 이게 7%까지 붙은 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잖아요. 프리미엄 계속해서 붙을 거예요. 8% 9% 더 올리겠죠. 그 다음에 올라올 때요. 업비트에서 프리미엄 좀 줄일 거예요. 적게 올라와요. 그러면 해외보다. 이거 좀 염두해 두시고 일단 현금을 조금 확보해 두셨으면 좋겠다. 요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만트라 같은 종목을 제가 스타코인 채널에 한번 추천이 나갔었죠. 자, 만트라 같은 경우는 204원이었고요. 그래서 204원짜리 만트라 어제 밤 9시 반 정도에 올려드렸죠. 그래서 만트라 같은 종목들도 수익 괜찮게 좀 챙겨갔어요. 보면은 지금은 다시 내려왔지만 자, 요런 구간들 보면 9%짜리 상승 보여주죠. 그리고 제가 또 추천 나갈 때 요런 구간들 5%짜리 수익들 요런 거 다 챙겨드렸던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 빡빡하고 두 번 이렇게 만들어 드렸던 부분인 거고 이런 종목들 수익들 괜찮게 챙겨갔잖아요. 만트라는 두 번 드렸어요. 두 번 이렇게 수익 만들어 드렸던 거고 서신트 같은 거 13% 거기다 플라즈마 같은 거 몇 프로 나왔어요? 자, 플라즈마 추천 10시 56분 나갔죠. 11시 32분이요. 그러면 이거 40분밖에 안 돼요. 40분 만에 7%짜리 상승도 플라즈마로서 이렇게 수익 구간들 다 만들어 드렸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포켓 네트워크 하나 보이죠? 근데 이거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 영상에서 추천 나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차트 교육용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700억짜리는 잘못 건드리면 우당탕하죠. 순식간에 올라가고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포켓 네트워크로 한번 들어가겠다. 33원 정도 구간부터 8, 9% 정도 이런 수익 구간들 살짝 이런 것만 살짝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33원을 한번 찍어줄지 그 구간이 조금 약간 애매해진 상황인 건데 이 노란 선 이평선 보이죠? 36원 정도까지만 최대로 드시면 여기까지만 일단 좀 드시고 초보자분들은 그냥 7% 정도만 살짝 이렇게 후다닥 하고 드시면 돼요. 그리고 대신에 4시간봉 기준에 빨간 선이 깨졌을 때 32.3원이 깨지면 그땐 바로 손절치고 나와야겠죠. 대략 한 3%대 그 정도 손절 구간이 나옵니다. 요거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타디움입니다. 자, 1시간봉 보니까 장기평선 노란선과 녹색선 182선과 녹색은 365선이죠. 365일이에요. 그래서 요 선들을 지금 지지를 받았고 조정 구간이 나왔잖아요. 자, 조정 구간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거래량 줄였죠. 근데 지지를 받았어. 그럼 메타디움이 오늘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메타디움을 혹시라도 한다 그러면 짧게 단타적으로는 여기 구간 보이죠? 일단은 파란 선을 확실하게 뚫어줘야 돼요. 뚫고 났을 때 얼마? 이 녹색 하단 여기 보이잖아요. 요거 구름대 하단 5% 정도 현재가 대비적 5% 정도 여기서 1차적으로 일단 매도하고 2차적으로 한 번 더 여기도 요 라인까지 한번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겠고요. 물론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작아요. 영상에서 추천드리긴 빡세고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언급하는 종목 만트라죠. 만트라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빨간선 이평선들 새벽 2시에도 지켰고 한 번쯤은 또 녹색선 근처까지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너무나 많이 쌓이고 있어요. 호가창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좀 추천이 조금 빡세졌네요. 관심들이 너무 많아져서 2천만 원씩 깔리진 않았는데 보통 5, 600만 원 깔리다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조금 부담됩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아 보이는 건 또 서싱트입니다. 1209원 가격이죠.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왔고요. 자, 거래대금 줄였어요. 거래대금 줄이면서
이평선들도 지지받는 모습들을 그려가고 있죠. 저점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사이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지금 가격이 조금은 부담이 되긴 해요. 사실 7%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만약에 서싱트를 들어가시겠다면 손절가 반드시 시켜줘요. 1시간 봉이고요. 빨간 선 보이죠? 2%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187원 1187원 깨지면 요거는 손절치고 나가는 거 약속했을 분들만, 그런 분들은 서싱트 오늘 공개 추천 종목으로 드리겠고요. 얘는 그나마 시가총액이 2천억 대요. 다른 종목 대비 3배 정도 더 크죠. 이거 좀 보면서 좀 수익을 보신다 그러면 예상되는 자리 일단 7% 정도들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너무 빠르게 막 1% 먹고 잘라내지 마시고 좀 더 수익을 더 잘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이렇게 서싱트 13%, 8%, 13%짜리 이런 수익들 남기실 수가 있겠죠. 자, 영상에서는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렸고요. 영상 하단은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전체 알림 설정. 영상처럼 매매가 잘 안된다 또는 영상을 봤는데 갑자기 급등했어, 비싸서 못사, 다음 종목도 드릴 거예요. 무료 추천 링크 고정 댓글에 남겨놨습니다. 자, 거기서 단타 종목 추천이나 실시간 소통방 입장 필요하신 거 체크를 하시고요. 연락 받으실 번호와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물려있는 종목 있죠. 제발 좀 잘라요.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찍혀있네. 잘라요. 안 자르면 여러분들 장고 나가지 않아요. 26년도 폭락장 나오죠. 그때 여러분들 장고 더 박살날 거예요. 먹을 수 있을 때 신선한 거 드세요. 썩은 거 먹지 말고. 이해되시겠죠? 썩어낸 과일은 썩은 부위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신선한 거 과일 드릴 테니까 그 종목들로 수익 꽉꽉 채워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